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영강 TV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8일 제 70일에 도랑 선생님 예언과 어록 5번째 시간입니다. 지구의 탄생의 비밀, 대한민국은 생명 탄생의 땅이다. 한국은 과거 열대지방이었다. 과부가 수절하는 수단 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도랑 선생님 속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구 탄생의 비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이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한반도는 작은 나라지만 세계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생명이 탄생한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최초로는 이 남해안 쪽입니다. 미립자와 엽록체의 만남으로 최초의 생명체인 조개와 소라가 탄생했고, 이후 식물이 자라고 이어서 공룡이 서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 이 땅에서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 이 한반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죠. 어쨌든 제가 들은 얘기는 이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겠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엽록체 그리고 미생물 이런 것들이 자라서 결합이 돼서 여기서 수목이 자라고 그 생명 탄생이 되는 그런 땅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조개하고 달팽이가 생성이 됐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공룡까지 이 땅에서 살게 돼서 지금도 이 공룡 화석이 한반도 땅에 여러 군데 남아 있죠. 이런 것이 그 한반도의 생명 탄생의 비밀입니다. 제가 그 1980년대에 스승님께 이 공룡에 대한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스승께서는 한반도가 세계 최초의 공룡이 탄생한 땅이라고 말씀하셔서 놀란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서 돌아오는 길에 마산에서 그 신문을 샀는데 경남 고성에서 고래 화석이 발견되고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 그러한 그 뉴스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자면 아프리카가 인류 시온의 땅이라고 하는 설은 이제 바로 잡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것은 1980년대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아프리카가 인류 생존 탄생한 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인류 탄생의 비밀은 바로 한반도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밀은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고, 앞으로 학자들께서 이거를 밝혀주시는 것이 순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한반도가 지구 탄생의 비밀을 안고 있다 하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 최초로 탄생을 했는데 세계 인류의 부모국은 한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생명 탄생지 대한민국, 이 땅에서 인류가 탄생하여 세계 각국으로 이주해 가면서 세계 인류의 시온을 마련하였고, 문명 역시 발전시켜 세계의 모든 문명은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전파된 것이라고 도랑 선생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타고르가 왜 동방의 등불이라는 시를 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 서역 지방의 문명, 피라미드라든가 인더스 문명 그 등 그 모든 문명들을 한국에서부터 출발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던 타고르는 동방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예찬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진화를 했고 또 이 땅에서 인류가 나서 이렇게 서서히 현대 인물로 변해가는 그런 일이 대한민국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이 관련된 과학계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화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비광을 보면 이게 12월인데 이 우산을 쓰고 있죠. 여기 개구리도 있고 뱀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과거 한반도가 12월 달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그런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토라는 것이 우리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이 화토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전에 신문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화토라는 것은 이 화토는 원래 그 사법동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만들어진 것인데 이거를 점을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 명절 때가 되면 설날에는 지금 이맘때죠. 이렇게 화토를 놓고서 그 운을 보고 그랬었죠. 그것이 바로 이 화토의 역할이었다는 것이죠. 화토에 나오는 12월에 비의 광은 이 비광 한반도가 열대 시대 때 만들어진 점보는 기구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투장을 보면 시대마다 절기에 따라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한반도가 한때는 열대지방이었기에 12월에도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있고 수목도 우거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월에 한반도가 그 겨울이 아니고 그 우기였었다, 열대지방이었었다 하는 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 인류가 걸어온 이를 다시 한번 연구해보고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8월 달에 우리가 그 추석 명절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1월 달에도 그 정월 대보름이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1월 달의 광도, 정월 대보름에 달이 떠오르는 이제 이런 형상도 하고 있고 2월 달에 피는 그 메주, 그다음에 사구라, 그다음에 흑사리, 5월에 난초, 국화 6월에, 7월에 홍사리, 8월 추석. 이렇게 역사를 그 열대지방이었을 때 이걸 그 발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제가 이걸 확인해 본 건 아니고 제가 스승님께 들은 얘기를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같이들 노력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비의 요 껍데기가 있죠. 그 이제 이거를 피 2장으로 쳐주죠. 고스톱 칠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얽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과부가 수절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게 요 검은색 이게 도투락이랍니다. 도투락이라는 게 이렇게 이 에, 이것이 이제 배틀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 배틀에 여기 그 실을 감고 풀어주는 그 도투락이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것이 도투락이랍니다. 예, 화투에 있는 12월의 비껍데기가 빨갛게 만든 이유는 피를 상징하는 것이며 검은색은 배틀의 도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수절하기란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씀하시며 하체가 뜨거워지면 아래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화투장이 빨간 것은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빨간 것은 바로 그 사람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겨울에도 몸이 달아오르면 얼음장에 앉아서 몸의 열기를 식혀주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려우면 허벅지를 찔러서 피를 내주면 화기가 가라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음의 공허함과 고독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배틀에 앉아 심한 노동을 하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12월의 비껍데기에 화투장에 그려진 도투락이는 이런 이유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2월의 비가 이런 그 의미가 담고 있다는 것도 저도 처음으로 들었고 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도 저도 알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대성인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상기해보고 이러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도 간단하게 대성인의 말씀을 이렇게 일부 전해드리는 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